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일반 이재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2014년에 게리지 공무원의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기 위한 것도 물론 중요한데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을 두고 공부해야 될 게 패턴. 이 어떻게 나오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후 나오는 계속 문제들은 이 패턴을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시고 공부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4년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보시다시피 네트워크 문제네요. 우리가 토폴로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위상이라는 얘기죠. 위치. 어떤 컴퓨터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어느 위치에 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기를 보시면 링형이 있고 버스형이 있고 트리형이 있습니다. 트리는 여러 개로 갈라지는 형태고요. 버스라는 개념 자체는 공유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링형은 말 그대로 반지고리 모양으로 환형, 둥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FDDI는 이 광 케이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광통신은 보통 일반적으로 광 케이블로 구성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토큰 링 형태로 토큰이 전달이 되면서 링 형태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광 케이블의 네트워크 형성은 일반적으로 바로 토큰 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허브의 개념은 뭘까요? 바로 트리를 얘기하겠죠. 트리 구조. 이렇게 갈라지는 개념의 의미다 그러죠. 근데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필요한 게 이제 뭐냐? 일반적으로 바로 버스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FDDI가 뭐냐? Fiber Distributed Data Interface의 약자죠. 토큰 패싱 방법에서 광섬유가 매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짧아야 되니까 토큰 링 방식으로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링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링형, 그 다음에 허브 구조는 트리형, 그 다음에 이 공유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버스형. 그래서 두 번째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료 구조. 꼭 나오는 문제죠. 자료 구조 중에서도 우리가 트리 구조, 보통 우리가 자료 구조를 배울 때 두 가지 개념을 배우죠. 선형과 비선형. 선형 구조는 1대1 구조. 스택이라든가 큐라든가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게 이제 선형 구조고요. 비선형 구조의 대표적인 게 이제 트리와 그래프 구조가 있죠. 자, 트리 구조, 그래프의 특별한 부분이 트리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사이클이 형성이 되지만 트리는 그 사이클을 없애버린 구조죠. 그래서 신장 트리. 어차피 이 동그라미가 하나의 노드라고 얘기하는데 정점이라고도 하죠. 이 정점에서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가장 최소화시키자. 그게 바로 트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는데 비용을 적게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신장 트리다라는 얘기죠. 최소 비용 신장 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루스칼하고 프림 알고리즘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슷해요. 그러니까 순서만 약간 다를 뿐이지 최소 비용에 대한 거는 동일합니다. 순서만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자, 간선의 비용, 다섯 번째 선택되어지는 간선의 비용이 뭐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9냐, 10이냐, 11이냐, 10이냐. 그랬을 때 가장 비용이 많은 게 이제 13인데요. 여기서 서클, 사이클이 형성되면 버려야 돼요. 그거는 트리 구조가 아니니까요. 자, 그럼 볼까요? 신장 트리라는 게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에 대한 거를 4개의 정점을 반드시 포함을 하면서 사이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도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이게 바로 트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클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트리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최소 비용 신장 트리에 대한 거 한번 해보는데요. 네. 자,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보시면 눈이 따라갈 수만 있게끔 보시면 돼요. 너무 빠르다 그러면 다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찾는 크루스칼 알고리즘 굉장히 중요하죠. 비용이 가장 작은 것부터 선택해 나간다.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처리하는 순서,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뭐 퀴즈만이 내는 좀 썰렁한 개그지만 코끼리 냉장고에다 넣는 것처럼 문을 연다, 코끼리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 진행 순서,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이거 바로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되겠네요. 비용이 가장 작은 것부터 선택한다. 두 번째, 사이클이 형성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사이클이 형성돼 비용을 적게 된 걸 선택했는데 그거를 선택함으로써 사이클이 형성이 된다.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정점의 개수만큼만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림 알고리즘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크루스칼하고 프림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일단 시험에 나온 건 이제 크루스칼입니다. 근데 프림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첫 번째만 달라요. 인접한. 그러니까 크루스칼은 전체를 보면서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해 나가는 거지만 이 프림 알고리즘은 일단 가장 작은 걸 선택을 하되 다음 작은 걸 선택할 때는 이미 선택된 주변, 그러니까 인접한 것만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미 선택된 것들 중에서 연결되어 있는, 즉 인접해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크루스칼 알고리즘 보시면, 자, 일단 볼게요. 주어진 문제였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비용이 가장 작은 3을 선택한다. 제일 작죠? 3이. 자, 3이 선택됐네요. 재밌어요. 이거 잘 보시면 어렵지 않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두 번째로 선택할 게, 두 번째로 작은 게 뭐죠? 3 다음에 5였죠. 5를 선택한다. 자, 5가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5가 선택이 된다. 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떨어져 있는 것들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프림 알고리즘은 인접한 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차이만 다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로 작은 게 6이죠. 6이라는 거를 선택할 거냐? 선택을 했더니 아직 사이클은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7은 선택을 하면 안 되죠. 왜냐? 7을 선택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사이클이 형성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클이 형성되면 그때그때 포기해 나가면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돌레 7개 중에서 4개를 했으니까 아직 3개 더 남았네요. 그 다음에 뭐죠? 7 다음에 다섯 번째 비용이 작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뭘까요? 9죠. 9는 선택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왜? 9는 사이클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선택 대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이 10. 자, 그 다음이 10인데 10은 선택을 하면 안 되겠네요. 보시다시피 10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사이클이 형성이 돼 버렸죠. 그래서 얘는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사이클이 형성된 건 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째가 뭘까요? 11인데 11도 사이클이 형성이 됐네요. 버려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버리고요. 그 다음이 12네요. 12니까, 자, 8번째. 비용이 8번째로 작은 거는 12다. 12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이 돼야 되겠네요. 왜?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난 거예요. 왜냐? 둘레 6개, 둘레 6개. 6개의 정점에 대해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이 13이긴 한데 13까지는 해도 버릴 거고요. 안 해도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왜? 다 끝났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와 같은 신장 트리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 9번째는 할 필요가 원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포기해야 된다. 포기. 6개를 다 했기 때문에 해보면 또 사이클 형성이 되겠지만,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와 같은 신장 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간선 비용이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3, 6, 5, 6, 9, 12. 다섯 번째가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12가 된다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선택된 그 간선의 비용이 뭐냐를 물어봤습니다. 참 좋은 문제예요. 자, 그렇죠? 이번에 프림 알고리즘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접한 거,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안 돼요.
이미 선택된 것들 중에서 인접한 것만. 자, 그거 좀 빨리 보여드리면 이렇게 인접한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크루스카는 O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프림 알고리즘은 자, 현재 여기에 이게 얘를 중심으로 한 인접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들만 봐야 돼요. 그게 바로 6이죠. 자, 이게 순서만 조금 바뀔 뿐이지 전체 최소 비용 신장 트리의 비용은 똑같습니다. 크루스칼이나 프림이나 이거는 전산직 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자료구조론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게 계리직에서도 많이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응용을 해서 어떻게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인접한 것.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 두 개의 상황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작은 걸 선택하는 게 5가 선택됐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크루스칼은 5를 하고 6을 했지만 얘는 6을 한 다음에 5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자, 똑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9를 선택하고, 그죠? 인접한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똑같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점 6개를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한 것도 다르죠? 아까는 3, 5, 6, 9, 10인데 지금은 3, 6, 5, 9, 12가 된 거예요. 그 차이만. 똑같이 결과는 5번째를 물어봤다면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같이 12가 된 겁니다. 5번째에 해당된 거. 자, 이런 거는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신장 트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오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선택이 이렇게 되겠죠. 자, 좀 빨리 볼게요. 10은 선택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작은 비용부터 이건 버린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버려라 그런 얘기. 그렇죠? 이렇게 버려지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죠. 네 번째 선택되네요. 사이클이 형성된 게 아니니까. 요 14는 선택하면 안 되겠죠. 버린다 그런 얘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계속 이어지는 그 다음 비용이 선택되겠네요. 사이클 형성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계속 마찬가지예요. 이거 될까요? 선택돼야 되겠네요. 왜? 사이클 형성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쪽에 있는 둘레 역시 노드가 6개네요. 정점이 6개네요. 6개의 정점에 대해서 신장 트리를 그려봤습니다. 순서도 중요하고요. 내가 선택해야 될 비용도 중요하다라는 걸 참고하시라고 그러죠. 자, 3번 문제 풀어볼까요? 어때요? 2번 문제는 참 좋은 문제이기도 하고 자료구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알고리즘에 대한 자료구조론이에요. 자료구조는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 실생활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사회 직장 생활하면서도 많이 활용되어질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가면은 항상 상단에 했더니 검색창이죠? 검색을 빨리 해야 돼요. 검색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를 잘 정렬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자료 구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3번. 저장 장치 중에 접근 속도가 가장 빠른 것부터 해라. 자, CPU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CPU가 속도가 제일 빨라잖아요. 그래서 연산 장치가 연산할 때 연습장의 역할을 하는 메모리를 레지스타 메모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지스타가 제일 빠릅니다. 자, 레지스타가 제일 빠르니까 기억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3번, 4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레지스타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멀리 있는 메모리일수록 느리겠죠. 컴퓨터가 가장 멀리 있는 게 4개 중 뭐예요?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제일 먼저 나오고 리을이 나중에 나오는 거 1번 보기밖에 없네요.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구조를 여기 지금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CPU에서 바로 옆에 있는 게 레지스타죠. 레지스타에서 조금 떨어진 게 이제 캐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좀 가까이에 갖다 놓은 거죠. 어떤 일의 덩어리를 메모리로부터 가까이에 갖다 놓고 일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캐시 메모리다라고 얘기죠. 이 캐시 메모리도 두 가지 있어요. CPU 칩 안에다가 넣는 내부 캐시가 있고요. CPU 바깥에다가 넣는 외부 캐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주기억 장치,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 자, 이 순서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의 역할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램의 종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억 장치를 보면 D램이에요. 주기억 장치는 D램이고요. 방금 전에 설명된 레지스타나 캐시 메모리는
S램입니다. 이거 잘 구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쉽게 답을 쓸 수 있는 거죠. 3번의 첫 번째 보기가 정답이 되겠죠. 아, 이것도 이제 역시 4번 문제. 아까 2번 문제하고 이 4번 문제가 자료구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 특히 계리직에서 컴퓨터 일반은 되게 비전공인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것만 골라 공부했다가는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거 하셔야 돼요. 변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산직보다는 계리직에서 나오는 컴퓨터 일반이 더 어려워요. 이제 변별력 때문에 뭐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변별력 문제 때문에 좀 어렵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애는 쉽고 어느 애는 좀 어려워. 그렇게 돌아가면서 어려웠다 쉬웠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과정을 거쳐. 근데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료 구조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특히나 또 컴퓨터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자, 우리가 4번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해시 코드입니다. 이 해시가 도대체 뭐냐? 이걸 이해를 못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을 못해요. 자, 해시 함수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관되어져야 할 자료가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메모리는 10,000개입니다. 기억 장소가 굳이 10,000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자료가 10개밖에 없다면 방도 10개면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자료의 양만큼만 메모리를 필요로 하겠다라는 그 기능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해요. 줄이는 거죠. 압축을 하는 거예요. 긴 주소를 짧은 주소로. 그러니까 긴 넓은 땅덩어리를 다 쓰지 않고 어느 일정한 영역만큼만 잘라서 쓰겠다. 그럼 주소를 변환해야 돼요. 주소 변환. 긴 주소를 짧은 주소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이에요. 해시 함수가. 그래서 보세요. 지금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7이다. 이 말은 뭐죠? 기억 장소가 7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할 자료가 7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7개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자 골고루 이제 어차피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빈 방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7개니까 방 7개면 모자라진 않잖아요. 그죠? 조금 이제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싸우기는 하죠. 그게 바로 이제 뭐죠?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콜리전. 충돌이 일어나면, 아, 이거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했더니 누가 미리 와서 들어가 있네? 그리고 다음 빈자리를 찾는 알고리즘. 바로 그런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을 때 다음 빈자리를 찾는 알고리즘. 근데 또 그 자리를 갔더니 또 누가 먼저 들어왔다. 그러니까 나중 들어간 사람들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없지는 않죠. 근데 이 충돌을 좀 최소화하면서 운영한다면 좀 효율적이겠죠. 충돌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뭐 재수가 정말 좋으면 전혀 충돌 안 일어나고도 깔끔하게 딱 들어갈 수도 물론 있겠지만, 자, 그럼 제일 쉬운 알고리즘 뭐예요? 방이 7개고 데이터가 7개다. 그 방을 선정하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계산법.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의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어차피 뭐 어떤 숫자, 아무리 큰 숫자도 만약에 7로 나눈다면 나머지가 7가지가 생겨요. 그 나머지 7개가 뭐예요? 0, 1, 2, 3, 4, 5, 6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0, 1, 2, 3, 4, 5, 6 중에서 선택해 나가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 2차 조사법이라고 그래요. 2차 조사법. 그러니까 선형기법이 있지만 선형기법은 뭐냐면 1차 함수예요. 근데 이거는 알고리즘이 2차 함수예요. 1차 함수와 2차 함수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y 이꼬로 x. 그럼 1차 함수죠. y 이꼬로 x 제곱. 그럼 2차 함수 맞죠? 최고차가 2차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y 이꼬로 x 그러면 어떻게 되죠? x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1, 2, 3, 4, 5, 6, 7, 8, 9 그죠? 그런데 2차 함수 x의 제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요? 1, 4, 9, 16, 2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다시. 2차 함수가 뭐냐면 x의 제곱입니다. 그 x가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4고 3일 때는 3의 제곱이니까 9고 4일 때는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5일 때는
25잖아요. 그러니까 1차 충돌이 일어날 때는 하나 건너뛰고 2차 충돌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2차 충돌이라는 게 뭐죠? 이미 충돌이 1차로 났는데 다음 집을 찾아갔더니 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2차 충돌이에요. 그랬더니 찾아갔더니 거기도 또 누가 미리 들어와 있어. 그럼 3차 충돌, 4차 충돌, 5차 충돌, 이렇게 계속 진행해 가면서 빈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빈자리 있어요. 네. 왜냐하면 7개 자리에 대해서 방 7개니까 내 방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뭐 존재한다면 충돌이 일어나서 계속 다음 내가 들어갈 자리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2차 조사법은 1, 4, 9, 16, 25였죠. 자, 1, 4, 9, 16 여기까지만 할게요. 1, 4, 9, 16은 자, 1 다음에 4니까 이미 한 칸을 간 다음에 네 번째로 간 절대 위치 네 번째예요. 근데 이미 하나를 갔으니까 셋만큼 더 가면 되죠. 그럼 넷 간 거죠. 그럼 그 다음에 3차 충돌은 뭐예요? 9번째, 절대 위치 9번째인데 이미 네 칸을 갔어요. 네 칸 간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다시 5칸을 가면 됩니다. 재밌네요, 여러분. 술 드실 때 술병 개수는 홀수로 먹죠. 13579로. 13579로 증가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걸 여러분 잘 하시면, 자, 그럼 볼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9, 16, 2, 6, 20. 이렇게 5개의 자료예요. 7개 방에. 네. 자, 5개만 줬어요, 그냥. 자, 그럼 어떻게 했냐? 1차 충돌 이렇게 한다 이거죠. 1, 4, 9, 16, 25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1차 충돌, 2차 충돌, 3차 충돌. 자, 볼까요? 자, 9가 들어갈 자리. 일단 9가 들어갈 자리는 얘를 어떻게 한다? 이 나머지가 이니까 두 번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9가 샥 들어가요. 오, 전체가 비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뭐 널널한 방에 그냥 충분히 들어가죠. 네, 충돌이 절대로 안 일어나죠. 자, 그럼 두 번째 16이라는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충돌이 일어났네요. 오, 바로 앞에서 들어간 사람이 그래서 1차 충돌이 일어나니까 바로 옆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6이 들어간 거예요. 옆집에.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1차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한 칸만 건너뛰는 거예요. 1차 충돌일 때는. 그래서 그 자리가 마침 비어 있어요. 그래서 16이 들어갔어요. 자, 2라는 자료가 들어갈 때 여기서 모두 치는 게 2네요. 자, 그래서 2가 들어갈 때, 자, 맨 처음에 들어갔죠? 또 충돌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뭐예요? 3차 충돌에서, 2차 충돌에서 이제 4칸, 절대적인 위치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16이 들어간 자리에서 3자리. 아니면 맨 처음 자리에서 4자리. 그렇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이라는 자료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6은 6번째니까 이미 충돌이 일어났네요. 조금 전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 중에 한 바퀴죠. 다음 위치가 이게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맨 앞집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마치 비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20이라는 자료가, 자, 20이라는 자료가 역시 7로 나오면 6이죠. 1차 충돌이 일어났죠. 2차 충돌이 일어났죠. 다시 3차 충돌이 일어났죠. 그 다음이 다시 4차 충돌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자, 어디로 가나요? 절로 가네요. 왜? 아까 1차 충돌일 때는 하나, 2차 충돌일 때는 그 자리에서 셋, 3차 충돌에는 또 그 자리에서 5만큼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시 함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메모리를 운영하는 방법 다 해시 테이블 방식으로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 메모리 굉장히 크잖아요. 그 큰 메모리 속에서 내 프로그램에서 이만큼만 처리하면 되니까 용량이 그 작은 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프로그램상에서 준 변수명들 자료가 들어가는 기억 장소를 해시 방식으로 해서 메모리가 확보되는 겁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가 정답이 된 거다. 아까 이 자리에 2만 들어가는 것만 확인이 돼도 자, 그러니까 끝까지 다 하지 않아도 돼요. 하면서 보기 중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약간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요. 다 풀지 마시고요. 정답이 해결이 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고요.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검토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꼭 꼼꼼히 봐두세요. 요거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면 그렇구나. 저는 분명히 한국말로 영어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들으시면 금방 그런 거구나 라고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자, 5번 문제도 운영체제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4개예요. 그런데 스택으로 운영을 한대요. 스택의 개념이 뭐죠? 나중 들어간 놈이 먼저 나오는 구조죠. 구멍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곡차곡 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려놓은 게 제일 먼저 꺼내 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LR6은 뭐고 필요 없어요. 스택에 들어간데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4개가 뭐냐. 자, 이 메모리를 1, 2, 3, 4, 5, 3, 4, 2, 5, 4, 6, 7, 2, 4 해서 순서대로 불렀어요. 그럼 마지막에 호출된 놈이 남아있게 돼 있어요. 뒤에서부터 4개. 뒤에부터 4개 뭐예요? 4, 2, 7, 6이죠. 4, 2, 7, 6이. 자, 가장 최후에 들어간 게 4잖아요. 그 4가 꼭대기에 있어요. 그 전에는 2가 있어요. 4 밑에 2가 있고, 2 밑에 7이 있고, 7 밑에 6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진 게 뭐예요? 4번 보기밖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자, 스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 7, 2, 4 이렇게 꼭대기.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꼭대기. 스택의 탑에 들어있다 이거야. 그리고 바닥이 스택의 바텀. 그죠? 6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제 페이지 결함은 9번은 생겨요. 근데 이것도 운영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마 이 기출문제를 풀어볼 정도라면 아마 운영체제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이 개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막 많이 풀어서 답을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시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핵심 이론만 알면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용어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